자, 이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로봇과 결합한 AI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공간에 머물던 AI가 이제는 로봇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피지컬 AI 분야를 놓고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이제 CES 2026을 통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디지털 AI가 이제 로봇과 결합해서 현실 세계로 확장한 추세가 본격화되게 되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같은 이런 기술 적용들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AI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4년도에 약 41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는 611억 달러로 불어날 전망에 있는데요. 연평균 31%에 달하는 성장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플랫폼들을 선보이게 되면서 이제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 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도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피지컬 AI를 제조 현장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확실히 요즘 되게 핫한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말하는 피지컬 AI 전략은 공장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화면 속에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직접 움직이고 일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AI. 이는 엔비디아의 협업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공장과 물류, 현장의 물류 로봇이라든지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이라든지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레스 같은 로봇을 실제로 투입을 해서 현재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쌓고 그 데이터를 AI 다시 학습에 쓰고 다시 공정 효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나오는데 SDF라고 바로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존 공장은 기계를 깔고 또 라인을 바꾸려면 몇 달씩 공사를 해야 되죠. 한번 만들면 또 쉽게 못 고치는 어떤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의 SDF는 다릅니다. 공장 안에 설비, 생산 라인, 그리고 로봇과 물류, 동선까지 이 모든 것을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통합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가 오늘은 A 차종을 좀 더 만들고 내일은 B 차종으로 좀 전환하고자 한다면은 코드를 수정하듯이 이제 생산 라인을 바꾸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아, 유연하네요. 네, 확실히 그렇죠. AI가 운영하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재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AI 팩토리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함께 블랙에를 GPU 이제 5만 개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 전체를 가상 공간 그대로 복제한 이제 그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옴니버스 생태계에서 실제 공장에 적용하기 전에 전부 가상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실전 도구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는 로봇 자체 생산 공장, 바로 중소협력사를 통해서 로봇과 AI 솔루션 파운드리 역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전략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AI 로보틱스 기반의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각 국가들이 무역 장벽을 높게 쌓으면서 제조업은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이 필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피지컬 AI가 제조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특히나 더 그렇고 네. 유럽 역시도 이제 무역 장벽들이 높아지면서 네. 제조업은 이제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이 필수적으로 지금 계속 작년부터 이어져 왔었는데요. 예. 문제는 역시나 높은 인건비 그리고 이런 제조 인력들의 숙련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지컬 AI에서 이 해답을 찾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표준화된 피지컬 AI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량과 품질 수준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고 국경이 더 이상 제조업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셈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노사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점에서 피지컬 AI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현대차 역시도 국내 대표 제조 기업들은 이미 제조 현장의 자동화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피지컬 AI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로봇은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투자 관점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주식이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만져둘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 현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제 피지컬 AI가 쓰이죠? 네, 확실히 가정용 그 피지컬 AI는 집안일을 대신하는 그 물리 AI 로봇, 집 전체를 이제 관리하는 AI 홈 허브, 그리고 집안 청소를 넘어서 노인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을 돌봄하는, 그리고 또 반려 로봇 등으로 적용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LG가 CES 2026에서 선보이는 LG 클로이드 같은 어떤 그 홈 로봇으로 이목을 조금 집중시켰던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25년에 봤을 때는 약 129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2030년까지 보셨을 때는 240억 달러까지 연 17%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향후 로봇도 원가가 좀 안정화되면서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가 또 가능해질 텐데 현재 로봇주들이 주가 반등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S에 대한 어떤 D-Day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실현이 됐고 그러면 이제 가정용 로봇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추후에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 이때는 가정용 로봇이라 AI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보안 쪽이라든지 안전 쪽에 그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면은 슈퍼 사이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은요,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품질 대 가성비 대결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승자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피지컬 AI 시장 선점 경쟁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품질 기술 이런 플랫폼 쪽에서 이제 우위를 보이면서 이제 앞서고 있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성비, 생산력으로 빠른 이런 추격으로 명확한 승자를 가리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이제 고성능 GPU와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이런 프리미엄 모델로 AI 학습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주도권을 잡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8천여 건에 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와 미국보다 4배 이상 큰 공장의 이런 로봇 생산량으로 시장 점유율 30%를 선점을 하면서 양산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지컬 AI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고품질 기술이 선행되어야 상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미국이 좀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이런 미국과 같이 AI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계속 요구하고 대량으로 주문하려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품질이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대량 생산하게 되면 또 가성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을 일단은 손을 좀 들어주셨습니다. 자, AI 세계 3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 피지컬 AI를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대대적으로 기술 축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확실히 이제 정부와 업계가 이제 한국이 이미 메모리와 파운드리가 강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조선, 자동차 그리고 로봇 쪽 산업이 강점을 좀 가진 만큼 이를 묶어서 피지컬 AI 강국으로 가는 게 확실히 미국과 중국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노리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AI G3 도약을 위한 어떤 국가 AI 전략 방향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AI 허브에 대한 구축과 그리고 세계 3위 AI 강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과기정통부를 필두로 해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같이 시켜가지고 국내외 로봇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반도체 기업과 확실히 대학 연구 쪽 그 팀과 함께 해가지고 피지컬 AI의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연합체까지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산업 AI 도입률을 70%를 바라보고 있고 공공 부분은 95%까지나 목표를 세워두면서 제조나 물류 그리고 국방 의료 쪽에서 피지컬 AI 확산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 AI가 확산됨에 따라서 AI 칩 설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승전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반도체 기업들 자연스럽게 또 수혜를 기대해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피지컬 AI 훈풍으로 이제 로봇, 뭐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필요한 게 결국 반도체고 이런 맞춤형 칩과 같은 설계 수요와 더불어서 생산량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 역시도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판단하고 추론하는 이런 실시간 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HBM 수요로도 연결이 되고 따라서 공급을 위한 반도체, 뭐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들에 대한 이런 수요도 덩달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AI 칩 설계에 대한 주문도 많아지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반도체 얘기를 빼면 할 얘기가 없네요. 예, 뭐든지 다 반도체로 연결되니까. 자, 한편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양산 기대가 이런 상황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글로벌 휴머노이드에 대한 어떤 그 시점, 이미 양산 어떤 파일럿 단계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확실히 좀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본격적인 양상 상용화가 이제 올해부터 2028년 구간이 1차 분수령이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이제 이번 CES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엔비디아에 대한 주인공이었죠.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로봇 업체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능을 가진 하드웨어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엔비디아 쪽에 대한 어떤 옴니버스 생태계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지만, 가상 세계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확실히 대장주인 테슬라 이야기를 또 같이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테슬라는 2025년 3분기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옵티머스 1세대에 대한 생산 라인을 설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는 끝났고 공장에서 직접 이제 찍어내는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양산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상당히 중요한 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 쪽 시장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은 더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정책 문건에서 이미 작년에 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2027년의 목표를 어떻게 세웠냐면 새로운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포트들을 전반적으로 다 취합을 해본다면은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2025년에 20에서 30억 달러 수준인데 2030년에 무려 110에서 150억 달러까지, 즉 연평균 CAGR이 40% 전후까지 올라오는 산업은 상당히 별로 흔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고성장을 보이는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스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올해 출하량을 한 5만 대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7배나 증가한 수치다라고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에 보면은 이제 초기 양산의 문이 열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2027년과 30년을 봤을 때는 산업용과 서비스용 시장이 동시에 확산되는 1차 성장기가 열리는 구간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노인네 같다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죽기 전에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이야.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자, 아무튼 최근 피지컬 AI 관련 주가가 급등하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찌 보면 피지컬 AI 빌드업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스러운 분들 너무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제가 작년에 방송을 통해서 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좀 뭐 로보스타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한 점을 짚어드리면서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좀 짚어드렸었기도 네,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로봇들이 다 함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면서 이런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는 과정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을 앞당겨 온 거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격 뭐 양산이라든지 상용화는 아직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크게 기대는 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도 로봇 기업들이 항상 패턴이 주가가 항상 실적 시즌에 취약하고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성장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고점을 높여갔듯이
것이 로봇 관련주들을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4분기 실적까지 좀 확인을 하고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받은 구간에서 좀 분할 진입을 고려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업종이나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도 받아볼 수가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피지컬 AI 관련 금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이영진 자문역이 공개해 주시죠. 네, 방금 앞서서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네. 근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금운동 기업들은요. 네.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먼저 동메달 기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네. 피지컬 AI의 눈과 감각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로봇도 눈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이노텍은 이미 스마트폰 카메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전장 쪽, 자율주행 쪽, 이 로봇 쪽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부각이 이쪽에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지컬 AI에서 이제 카메라는 이제 사람으로 치면 눈과 신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LG 이노텍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그리고 자율주행 카메라에서 글로벌 톱티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비전 모듈 공급 파트너로 이제 거론이 또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적 변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마트폰 수요에만 이제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로봇 쪽 장기 산업으로 무게 중심을 지금 현재 드라이브로 되게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눌림이 조금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 눌림이 있었냐? 그게 이제 약점으로 거론됐었던 26년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 원가의 상승에 따른 셋 수요 역성장에 따라서 걱정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고객사 내에 이제 점유율 안정화와 카메라 모듈 스펙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ASP 상승 효과가 이를 조금 방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FCBGA 경우에는 PC CPU향 그리고 FCBGA 신규 공급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쪽에서 적자를 대폭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약점들이 상당히 보완이 됩니다. 그러면 네네. 앞으로의 강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동메달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들으신 대로 동메달 기업은요 LG 이노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메달 종목은 어딜까요? 은메달 종목은 글로벌 대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외치는데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글로벌 대장주가 사실 빠지면 섭섭하겠습니다. 도로와 공장을 동시에 학습하는 그런 피지컬 AI 플랫폼에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가 회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선들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쪽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이미 수백만 대 차량에서 쌓이는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테슬라는 이 자율주행 FSD에서 검증된 비전 인식이나 판단 로직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 이거를 그대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이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학습하고 공장과 물류 현장에서는 로봇이 계속 학습을 하면서 같은 데이터 구조, 같은 칩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상승 효과가 있겠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물리 세계에서, 피지컬 AI 세계에서 가장 크게 굴러가는 그런 가장 큰 실험장을 가진 회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이제 테슬라의 가치의 상당 부분이 옵티머스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한 부분도 이와 일맥상통하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최근에 주가가 한때 500불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조금 하향 조정이 됐다. 그래서 또 인도량을 봤을 때 4분기 인도량이 조금 그 컨센 대비해서 15에서 16% 정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감소하면서 컨센 대비해서 조금 살짝 미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나온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이제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첫 번째 요인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다시 가격 인하를 하면서 그럼 FSD 로보택시에 대한 저변 인프라를 다시 한번 깔겠다라고 의지를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2026년 올해부터 인도량에 대한 그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하방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조금 방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 스페이스X에 대한 올해 상장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 밸류를 봤을 때 1조 5천억 달러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테슬라에 연결이 되느냐.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필요할 때마다 테슬라 지분을 팔아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로 좀 작용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이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지분을 담보로 잡거나 일부 이쪽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 조달이 이쪽에서 가능하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의 어떤 그런 리스크들, 고질적인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기대감으로 같이 올랐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은메달 마치겠습니다. 네. 은메달은 전기차 기업에서 피지컬 AI로 확대를 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가 은메달? 그러면 금메달은 어디야? 너무나 궁금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금메달 종목명은 오직 주식에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에 발견 카톡 채널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궁금한 금메달 종목 힌트 드립니다. 네, 피지컬 AI 산업에서 핵심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누는 LG로텍, 그리고 플랫폼은 테슬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피지컬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더 많이 쓰이는 회사, 그리고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가능한 핵심 부품을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이번 금메달의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 분야별로 하나씩 선택이 됐다. 이제 이런 힌트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정한 이유가 있겠죠? 네, 이 해당 기업도 글로벌 탑티어라고 손꼽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향으로 중요한 소식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차세대 FSD 칩을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로 찍어주고, 그 칩이 올라갈 때 올라가 이제 패키지 기판이라든지 MLCC 그리고 카메라 같은 어떤 핵심 부품을 이번 금메달 기업이 담당할 구조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테슬라 향 매출로만 따져봤을 때 2025년에 6천억 원 수준에서 34년에 무려 2조 원 수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패키지 딜에서 최대 수혜주에 대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사의 핵심 부품을 조금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우선 MLCC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 AI 서버나 이제 전기차 그리고 로봇은 전부 고전력이라든지 고주파 그리고 고신뢰를 제어를 이제 필수로 이렇게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MLCC에 대한 개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간다. 여기서 고성장이 가장 세게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패키지 기판 쪽 FCBGA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AI 칩이나 자율주행 칩은 갈수록 이제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그걸 받쳐주는 게 이 고급 패키지 기판입니다. 이 영역에서 AI나 전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카메라 모듈과 초소형 이 모터나 이제 액추에이터까지 이쪽 시장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나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전부 관통하는 이 피지컬 AI 인프라 부품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4Q 실적에서 조금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번에는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수요에 힘입어서 이례적으로 좀 MLCC에 대한 높은 가동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환율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컨센에 부합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가가 좀 방어되면 다음에 반등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이익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렇게 고성장하다 보니까 연기금이 지금 매수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 모멘텀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서 롱텀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번 기업, 피지컬 AI 최대 수혜주로 손꼽으면서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은 제발 이번 그 금메달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눌림에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좀 세부적으로 좀 다뤄봐 드리면서 대응 전략을 세세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형이 택한 금메달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물건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도 제공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강조드리겠습니다.